안녕하세요. 벌써 D23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험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방식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수험생들, 지금 뭐 고3이든 N수생이든 고2든 지금 그 정시를 보는 사람들은 오시면은 바로바로 왔다고 알려주세요. 고3 왔습니다. N수생 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결론만 듣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분들 들어오실 때마다 결론을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 PPT 슬라이드에는 결론 부분이 모든 장표 뒤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빠르게 결론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으니까 오늘은 그 수험생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고1, 고2가 도움받을 게 없냐 했을 땐 그건 아닙니다. 특히나 고2가 도움을 받을 텐데요. 그리고 그 고2들은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저것만 안 하면은, 별탈 없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 원래 내 실력대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기의 실력보다 더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들은, 이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기회가 굳이 온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도 빨리 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사실은 정시로 서울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과 계열에서 자유전공이 굉장히 빡셌어요. 자유전공 인문계열만 그때 28명을 뽑았고, 4.64대 1이고, 나머지는 뭐, 2.8대 1, 2.6대 1, 경영대랑 사회대도 다 그랬었거든요. 그때 그 박 터지는 틈을 비집고 들어간 저니까 여러분께 좀 정확히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시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천재 스타일이 아니라, 뭐, 그냥 열심히 공부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때 당시에는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질문을 막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과목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고3 N수생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나가세요. 지금 이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 패드로 한번 볼게요. 자, 결론 뭐냐? 투두, 개념과 정리해둔 오답에만 집중하기. 그리고 컨디션 관리하기. 그동안의 패턴과 다른 짓 하지 말기. 이게 투두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뭐냐?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보는 거. 그리고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거. 못하는 과목만 파다가 잘하는 과목 감 읽는 거. 그리고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는 거. 수시 얘기 지속하는 거. 논술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 하면 망합니다. 투두를 해야 잘하고 나투두를 하면은 망합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투두를 잘하면 내 위에 있는, 내가 만약에 전교 모의고사가 전교 한 10등이었다. 그러면 4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전교 20등이었다. 그럼 10등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애들이 요거 나투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안 나오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수능 시험장 가면. 그렇기 때문에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23에 이 결론을 명확하게 알아두고 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거를 화면을 찍어 두시든 아니면은 제가 이제 댓글로 달아드릴 거니까, 이거 방송 끝나면은 댓글로 달아드릴 거니까 그 댓글을 복사해가지고 뽑아 놓으시든,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이제 떠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고3 N수생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학부모들이 있다면 떠나셔도 됩니다. 자, D23,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을 보시죠. 자, 파이널 강의 과목별로 듣기, 유명 사설 모의고사 풀어보기,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부러워하며 복사해 가기, 어려운 문제 풀고 좌절하기, D 어쩌구에 의미 부여하기, 수능 수시 지원 현황에 지나치게 몰입하기. 자, 제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옆에다 다 써놨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D 어쩌구에 의미 부여하기. D23과 D22가 그렇게 다릅니까? D22와 D21이 다릅니까? 안 달라요. D20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 D30 이내로는 뭔가 엄청나게 바뀔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그 실력을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해야지, 막 누굴 이겨야지, 뭘 해야지 무리하게 뭔가를 하다가 실패합니다. 제가 재수를 해봐서 알아요. 제가 왜 투두와 나투두를 정확히 아냐 했을 때는 사실은 제가 현역으로도 쳐봤고 그때 망해봤고 수능을, 그리고 재수할 때 엄청 잘 봐봤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투두와 나투두를 저만큼 잘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 진짜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D 어쩌구에 의미 부여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사실 저는 오늘 과목별로 뭐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것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일관되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미 여기에 정리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파이널 강의랑 사설 모의고사와 관련된 거예요. 유명 사설 모의고사 풀어보기, 뭐 그 이땡 모의고사, 무슨 모의고사 엄청 많아요. 그거 지금 할 시간 있습니까? 기출이나 한번 더 풀어야지.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때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설 모의고사 그래서 잘해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못하면 뭐 신경 쓸 게 뭔데? 그게 나와요?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제가 반복할게요. 사설 모의고사 문제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EBS 연계 뭐 지문을 그 창작 지문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열심히 풀잖아요. 그거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비슷하게 나와도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전 현역 때 다 풀어봤어요. 아무 도움 안 됐고요. 그거 도움 된다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거 일반적인 학생들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거 보고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유명 사설 모의고사 풀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부러워하며 복사해가기, 이거 엄청 많이 하거든요. 막 저 학원 혹은 저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를 보면 쟤는 붙을 것 같고 난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굉장히 조성이 많이 돼서 이 자료 저 자료 다 받아오거든요. 의미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정리한 것도 지금 계속 봤을 때도 생각날까 말까 한 판에, 그 새로운 자료 들어오면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거 다 날라간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만큼 수능에 자신 있는 사람 없으니까 그냥 따라오세요. 어려운 문제 풀고 좌절하기, 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풀고 좌절해서 그걸 다시 트레이닝해서 하는 건 D30 이전에 하는 거지, D30 이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새로운 문제 풀고 나는 수학을 못해, 이런 문제 나오면 난 못 풀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 문제가 수능에 직접 나오냐고요. 나온다 그러면 그 문제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면 되잖아요. 96점 맞으면 되잖아요. 수학에서도. 뭐터러 어려운 문제 풀고 좌절을 해버려요. 이미 벌어진 일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 때는 이제 수시 지원했을 때 좀 그 결과가 빨리 수능 전에 나와가지고
조기로 이제 확정이 되는 친구들이 꽤 많았었는데, 뭐 그 이후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시를 지원해 놓고 수시 논술 봐 놓고 막 지원한 거 관련해서 막 얘기를 떠들어대면서 오르비에서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저런 얘기가 있다더라 막 자기네들끼리 하면서 막 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고 난 뭐 되겠네 뭐 하겠네 막 떠들어대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수능 봐야 돼요. 수능이 제일 목전에 중요한 일이에요. 그거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많이들 이래요. 마치 지원했는데 자기가 됐냥 그렇게 몰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스테디하게 일정하게 가야지 막 너무 기쁘고 막 너무 좌절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좌절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컨디션이 계속 흔들립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면 기분이 좋으면 잘 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안 되고 그러다가 수능 때 기분이 안 좋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매일 일정함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 수능 장에 들어가면 진짜 긴장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막 업다운을 하면서 막 한다? 막 지원 현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의 유불리를 따지고 막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정시 지원 전략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래도 뭐 조금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이런 것들을 하고는 시험장에서 내 실력이 안 나왔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랬었어요. 재수를 마음 먹을 때까지. 저는 삼수는 안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삼수를 마음 먹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대학 잘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기가 가장 지금까지 해서 가장 잘 나왔던 모의고사 기준으로 잘 갈 수 있어요. 심지어 9월 모의고사에서 엄청 쉽게 나와서 등급이 잘 나왔던 사람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그 등급도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제대로 해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론. 한 거에 집중하고 수능 시간에 최적화해서 컨디션 관리하고 이게 뭔 얘기냐. 국어 영역이 8시 40분에 시작하나요? 이때부터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려면 사실 3시간 전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5시 40분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5시 40분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한 10시쯤 해서 졸립니다. 집중해야 되는데 졸려요. 그래서 한 6시 정도에 일어나는 거를 루틴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6시에 일어나서 머리를 한 8시 40분경에부터는 국어의 머리를 팽팽팽 돌리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수학 시간에 맞춰서 팽팽팽 돌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약간 졸리는 그 즈음에 영어 때 팽팽팽 영어를 돌리고 영어 시간대 그 다음에 탐구 시간대에 또 탐구 팽팽팽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루틴을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몸에 배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패턴과 다른 짓 하지 말기. 사실은 늦게 일어나다가 6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동안의 패턴과 다른 짓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의 패턴이 6시에 일어나는 거가 만들어졌었어야 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못했다 하면은 D23부터라도 이렇게 일어나 버릇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빼미 형들이 수능에서 아침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거든요. 올빼미형이라고 해서 뭐 너는 저녁에 수능을 봐 이렇게 해주지 않잖아요. 우리는 수능의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아침형 인간으로 바뀌어야죠. 미리 바꿔놨었어야지. D60, D90 이럴 때부터 연습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안 됐다 하면 이건 바꿔야 돼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 맞춰서 일어나세요. 이제는 그렇게 늦게 자는 거 1도 도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핸드폰을 쓰고 유튜브를 쓰고 있었다면, 보고 있었다면, 저는 이제는 핸드폰을 어, 좀 닫아 놓을 시기다. 예를 들어 그럼 알람 어떻게 맞춰요? 알람도 저기 자명종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그걸로 하세요. 최대한 핸드폰을 볼 일이 없어야 되고 패드를 볼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물론 패드에다가 뭔가를 다 정리해놨다면 모를까. 어쨌든 그거 안 봐야 돼요. 그리고 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기. 이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수능 전에는 자기가 안 되어 있다고 느끼는 과목이 갑자기 더 크게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못하는 과목을 굳이 이거에 집중해서 막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부족한데? 저거 부족한데? 특히나 탐구 영역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 사회탐구 보다가 저는 이제 문과였으니까 사회탐구 보다가 볼장 다 봤어요. 현역 때는 정치 쪽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그때 한국지리, 정치, 그리고 국사, 근현대사 이렇게 4개 선택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국사랑 근현대사도 부족한 것 같고 잘 해왔는데 한 번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는데 그것도 불안하고 한국지리도 살짝 좀 어렵게 나오면은 좀 삐끗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또 그것도 보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실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게 국어랑 수학이랑 제가 안정적이었던 과목이 수학 영어였어요. 수학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가 좀 그 안정적이었었고 국어랑 탐구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물론 탐구도 사실 안정적인 1등급을 받긴 했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얘를 막 너무 붙잡고 있었고, 국어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현역 때 국어가 불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어 때 완전 멘탈이 바사삭 깨지고 나서 2011학년도 수능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멘탈이 바사삭 하니까 수학도 제가 96점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96점 미만으로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 이때 수학도 88인가? 그러고 영어도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94? 제2외국어는 다 맞았고 탐구 영역에서도 바사삭 했어요. 정치 25점 맞았나? 한지 계속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다가 44점? 그리고 뭐 국사 근현대사는 원래 잘하니까 이건 그냥 그 똑같이 1등급 다 맞고 다 맞았나? 하나 틀렸나? 이랬고 그랬는데 어쨌든 못하는 과목 사실 못하는 과목은 아니었죠. 저는 탐구가 못하는 과목은 아니었는데 잘하는 과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목만 파다가 나머지 그 과목 밸런스를 유지를 못하고 다 깨진 거죠. 이런 거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일정하게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기 이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수능 전이라서 떨리는 그 중압감이 너무 크고 해가지고 뭔가 자기가 잘 하지 못할 것만 같고
혹시나 수능 때 배가 아프면 어떡하나 싶고,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다가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리고 마음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뭔가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이거 나 슬럼프인가? 아, 지금 슬럼프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극복해야 되지? 이런 것들 막 안 좋은 감정 상태에 그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런 상태 있으면 사실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시면은 수능 날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 이거 지속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 마음 상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내가 정리한 그 개념서 그리고 오답노트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발씩 한 발씩 그냥 꾸준히 나아가기만 하면 수능 날에는 상태가 정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 상태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그리고 그 감정 상태를 핑계를 대고 공부를 안 한다. 이러면은 수능 날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시 얘기 지속하게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논술 준비하는 거, 논술 이미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거 얼마 시간이 없다. 알아요. 저도 당연히 똑같은 상황을 겪어봤고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그랬으면은 그냥 평소에 그 뭐 1월, 2월, 3월, 4월 이럴 때 매 뭐 2주마다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논술을 준비를 했어야 돼요. 지금 며칠 준비한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뒤집는다 어쩐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수능 잘 보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술 준비한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논술 학원에서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근데 그런 논술 학원에서도 지금 얘기하진 않을걸요? 지금 논술해야 된다? 수능 딱 끝나는 날부터 아주 난리를 치겠죠. 논술해야 된다, 뭐 면접 준비해야 된다, 난리를 치겠죠. 근데 그건 그때 준비하시고 이미 끝났고 이건 수능 준비하시죠. 내 눈앞에 있는 걸 잘해야지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기는 거지. 내 눈앞에 있는 걸 못하고 어떻게 뒤집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수시를 했어도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맞추는 데 집중해야 돼요. 수시라고 해도. 논술, 면접, 그건 끝나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 결론은 이렇게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할 거고 N수생 고3들 들어왔으면은 한번 그냥 읽어만 주는 식으로 넘어갈 거고 이거는 이제 자세히 안 합니다. 자, 이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국어. 파이널 사설 모의고사 풀지 말라 했죠? 이거 제가 반복 안 할게요. 지금 6구 수능 기출문제 또 풀면서 국어 영역의 코드에 집중한다. 국어 영역에서 옳지 않은 옳은 이런 것들 뭐 그 문제들에서 어떤 식으로 선지를 꼬는지 이런 그 코드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코드에 맞춰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계속 메타 인지를 하면서 돌아봐야 돼요. 나의 문제풀이는 괜찮은가? 근데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많은 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약간씩만. 그러니까 교정을 해도 약간씩만. 내 오답을 보아하니 이런 걸 좀 자주 틀리고 선지를 요런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요렇게 대응을 해야겠다. 요런 원칙만 계속 되뇌이세요. 너무 많은 걸 뭐 시도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 코드에 집중해라. 그리고 문법 자료 복사해 가는 거 제가 처음에 말했죠. 남의 자료 복사해 가지 말라고. 지금 공부하는 거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 까먹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그러니까 특히나 국어에선 문법 자료예요. 근데 그거 정리된 거 봐서 그 정리가 됩니까? 남이 정리한 거고 내가 지금 그거를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자료? 한 장짜리면은 뭐 그 괜찮다고 얘기할 줄 알았죠? 한 장짜리도 안 돼요. 새로운 거 보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어려운 비문학 문제 풀고 좌절하기? 진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어려운 거 지금
그렇게 볼 때 아니에요. 독해력은 이미 그 여러 지문을 진짜 열심히 꼼꼼히 보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다른 자료 찾아가며 이해하고 그래가지고 독해력을 지금까지 올려놨으면 그 독해력을 쭉 가는 거지. 지금 뭔가 어려운 지문을 새로운 걸 겪어가지고 뭔가 발전될 가능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려운 거 풀고 그냥 어렵네. 아, 내가 요런 게 좀 부족하네. 알고 그냥 완전 티같이 그냥 그걸 겪어낼 수 있으면 저 뭐라 안 해요. 근데 대부분은 감정에 휘둘리거든요. 특히나 수험생은, 특히나 처음 보는 고3은. 근데 어려운 거 보고 이제 못 풀었을 때, 잘 못 풀었을 때 그때 보통 어떻게 되냐면 감정 상태가 어, 나 이거 못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아, 그러면 새로운 강의를 볼까? 그리고 혹은, 뭐, 새로운 자료를 봐야 되나? 혹은, 이거 나 슬럼프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되고, 대부분의 고3은 특히 뭐 N수생은 거기서 잘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걸 잘 도와주는 어른들이 옆에 없거든요. 왜 없냐? 사실 어머니들, 아버님들은 이미 수능 혹은 학력고사를 본지 너무 오래됐어요. 수능에서 떠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 감정 상태를 까먹은 지 오래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이가 힘들겠다. 뭐, 아이가 짜증내는 거 보니, 아, 나도 저랬던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질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뭐 고3 N수생들이 멈춰달라고 뭐 자기 왔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이건 넘어갈게요. 자, 수학. 수학. 내가 못 푼 문제 찾아다니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못 푼 문제 뭐 새로 찾아서 뭐 새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그러고 그것도 오답 노트에 추가해가지고 봐요. 뭐 오케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오답 노트 정리 많이 해놓지 않았어요? 그거 봐야죠. 그 문제도 많은데 언제 이거 새로운 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문제가 특히나 사설에서 나온 거라면 무시 하지 마세요. 저는 예전에 이 정도로 재수할 때는 이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그 육구 수능이 있잖아요. 아, 수능은 논할 필요가 없고 그 사이에 10월도 있고 7월도 있고 5월인가 4월인가 있고 이 세 개의 모의고사는 그 점수와 틀린 것들을 딱히 생각 안 했어요. 왜냐? 나는 검증된 퀄리티의 문제만 풀 거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10월은, 그러니까 7월 뭐 그 전 거는 그래도 그냥 실전 연습하는데 되게 좋으니까, 이 결과에는 좀 제가 그래도 뭐 분석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10월은 그냥 깡그리 무시했어요. 왜냐면 10월을 잘 보면 잘 본 대로 방심하고 못 보면 못 본 대로 슬럼프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짓 안 했거든요. 근데 특히나 뭐 사설 모의고사를 보고 거기서 틀린 거에 연연한다? 의미 없는 짓이죠. 저는 심지어 교육청에서 낸 것도 무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설 모의고사 이거에서 틀린 거 그렇게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못 본 문제 풀고 막 맞으면 좋지만 틀리면은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오답 노트 열심히 풀고 육구 수능 한 번이라도 더 보세요. 제가 여기다 얘기해 놨죠. 육구 수능 기출 보고 오답 노트 열심히 풀고 그리고 이런
이제 사실은 더 핵심은 이건데, 다른 과목 준비하다가 수학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대학별로 반영 비율이 다 달라요. 다른데 수학을 놓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진짜 적어져요. 그건 확실해요. 수학을 놓치면 갈 수 있는 대학이 확실히 적어진다. 근데 흔히 우리가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학을 포기하면은 마음은 편하겠죠. 근데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적어져요. 근데 수학이 안 나와도 이거랑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왜냐면 수학을 못 쓰니까 다른 과목을 많이 보는, 다른 과목이 반영이 많이 되는 그런 데를 가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어쨌든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조금이라도 잘 보면 갈 수 있는 길이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암기 과목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수학을 버린 게 아니라면 수학은 계속 잘 해야 되고, 암기 과목 준비하다가 수학 문제풀이량 줄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막 그래도 한국사 뭐 몇 등급 이상은 맞아야 되지 않아 하면서 한국사 좀 피치를 올려서 며칠 보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수학은 무조건 하루에 진짜 저는 최소한 두 세트는 풀려고 했었어요. 기출. 그러니까 30문제 두 세트. 이 정도는 매일 풀어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오답 노트를 가지고 60문제를 풀든지. 수학 60문제 이하로, 그러니까 미만으로 풀면 감이 좀 떨어져요. 마지막에 다른 공부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감이 떨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90문제, 180문제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또 오버하면 안 돼요. 문제를 너무 많이 풀려고만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과목들과의 밸런스가 깨지지 않을 정도로 수학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늘 질문이 잘 안 올라오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고3이랑 N수생이 없다는 거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물론 시간이 있다면은 뭐 보면 좋겠지만 고2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고3들은 결론만 알면 되고 N수생들도 결론만 알면 되고. 자, 이제 영어 갑니다. 영어는 사실 이제 절대평가잖아요. 중요도가 확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지가 좀 됐어요. 물론 작년에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그럼 수능 영어를 많이 보는 그런 데가 어딜까요? 연대, 뭐 경희대,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려고 하면 영어를 물론 잘 해야 돼요. 왜냐면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질 때, 3등급으로 떨어질 때 낙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5점, 5점, 12점 이렇게 깎이니까 지원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라 함은 그냥 그 정규 분포 수능을 보는 사람들의 한 요 정도에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영어 너무 시간 많이 쓰면 안 돼요. 필요 이상으로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영어 점수가 중요한 학교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기출문제만 풀면서 최소 공부량을 유지한다. 영어도 지금 뭐 더 본다고 해서 막 엄청 올라가지 않아요. 네. 엄청 올라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풀면서 최소 공부량 유지하세요. 그리고 문법 갑자기 보강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수능 영어에서 그냥 독해야 그냥 그날 컨디션 좋으면 좀 더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좀 못하는 건데, 문법은 케바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문법을 보강해야 되는데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처럼 상대평가면 영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문법 한 문제 두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갈렸어요. 근데 지금은 90점만 맞으면 되잖아요.
문법 문제 그거 다 틀려도 별 이상 없을걸요? 독해가 잘 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리고 갑자기 보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잘 해놨어야지. 맞죠? 네. 아, 잠시 제가 이제 열변을 토하다가 시간을 보고 또 댓글창을 봤는데 댓글이 하나 올라왔네요. 방귀 뀌는 게 제일 쉬웠어요, 님. 아, 저희 방송 진짜 열심히 봐주시고 있으시죠. 아마 처음에 유튜브 보지 말라고 해서 N수생 고3분들 다 나가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 물론 이제 이거 운영하시는 PD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참 죄송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 어쨌든 결론만 보고 나갔다는 건 그들이 공부에 진짜 진심이라는 거고 제 말 진짜 잘 들어주신 거니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수님, 오늘 방송에서 컨설턴트님 패턴 학습법 꼭 같이 하고 싶습니다. 토요일 12시에서 3시까지 개설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 진짜 감사한 말씀이고 한데 제가 또 그 전에 컨설팅도 있고 2시에서 6시까지 요 시간을 벗어나면은 제가 5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제 집중력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뭐 부족하시겠지만 2시에서 3시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금요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영어는 그렇고요. 아, 그리고 문제 많이 풀려고만 하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수학이랑. 취약한 유형인데 문제 개수가 많고 등급이 해당 유형 때문에 갈린다면 좀 더 연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취약한 유형만을 조금 채우는 거 오케이. 근데 그냥 무지성으로 막 계속 많이 풀려고 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제가 정해 드릴게요. 하루에 한 세트 이 정도면 족하다. 한 세트 풀어보는 거면 족하다. 그것도 졸리는 점심시간에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결론, 오답, 개념, 컨디션, 그동안의 패턴,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한다면 그동안의 패턴과 다른 짓 하지 마는데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얘기를 다 하면서 제가 이제 메타인지를 하면서 보다 보니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라. 기출 푸는 거 괜찮고, 사설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안 좋은 감정 상태 들어가죠? 그리고, 파이널 강의를 듣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럼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들어가죠? 그리고, 컨디션 안 좋고 막 그래요. 그럼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친구 자료를 봤어요. 내가 모르는 게 많아요.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죠?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보고 나서 죄책감에 빠지죠?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죠? 수시 얘기 지속해요. 내가 합격할 확률은 낮아 보여요.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죠? 그리고 논술 준비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두세 시간이 갔어요. 오늘 수학 한 세트를 못 풀 것 같아요.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죠? 핸드폰 봤어요. 죄책감에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죠? 못하는 과목만 파요. 파는데 뭔가 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지죠?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자. 이걸 원칙으로 가져가도 되겠네요. 제가 진짜 많이 반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반복했어요. 탐구. 탐구. 탐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전해드릴게요. 보통 두 과목 선택하잖아요. 하루에 한 세트 풀고 개념 보고 끝. 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목당 한 세트 풀고 개념 보고 과목당. 그러니까는 그 탐구에선 두 세트를 풀겠죠? 내가 뭐 물리 1, 뭐 물리 2를 선택했다. 그럼 물리 1 한 세트 풀고 개념 보고 물리 2 한 세트 풀고 개념 보고 그러면 돼요. 파이널 사설 모의고사 X
이들만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파이널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진짜 이쁘게 오거든요? 막 난리 아니에요. 막 진짜 이쁜 막 봉투에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받으면은 막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문제를 풀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자.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자.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자. 반복하세요. EBS 연계 자료 복사하지 말자. EBS 연계 이미 공부를 했어야지 뭐 지금 보겠다고 들춰봐요. 그게 다 단권화 개념서에다가 단권화를 했을 때 EBS 연계 자료 그거 다 붙여놓고 이미 그랬어야지. 왜 지금 와서 정리한다고 하냐고요. 어차피 안 들어오고 들어오면 더 큰일 나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가지고 있던 어떤 원칙들을 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게 생각이 안 나거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게 머리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개념, 문제풀이 방식, 뭐 컨디션 관리 뭐 등등등이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데 뭘 또 넣냐는 거죠. 있는 거를 여기 뇌에 이미 있는 그 연결성을 높여줘서 그 시냅스들이 잘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잘 풀게 할 생각을 해야지 뭔가 새로운 걸 넣지 말라고요. 제가 반복합니다. 목이 맵니다, 지금. 제가 하도 반복을 많이 해서 목이 메요. 아무튼 여러분이 잘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제 말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고2들은 무조건 이걸 보세요. 고2들은 무조건 이걸 보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보세요. 10번을 봐도 아마 뭐 뇌에 안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공부가 안 될 때 밖을 걷잖아요. 막연히 애들이랑 신세한탄하지 말고 이걸 들어요, 계속. 제가 못이 박히게 이 강의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잘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자를 매일매일 밤에 10번씩 반복하고 자요. 아, 고3 N수생들도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안 좋은 감정 상태에 빠질 일을 만들지 말자를 10번, 20번. 네. 오늘은 진짜, 좀, 처음에는 퀵하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뇌리에 각인이 안 될 수가 없게끔 좀 방송을 해봤어요. 제가 말한 것들 하나하나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어, 뭐, PD님들이 잘 쇼츠를 만들어 주시긴 하겠지만, 어쨌든 제가 강조하는 거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찍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당신들이 시험을 봐야 되는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잘 해야 된다. 정신이 멀쩡해지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점심 이후 시간, 그러니까 점심 먹고 바로는 또 춘곤증이 있으니 춘곤증 같이 이렇게 그 졸리니까 그 다음부터 막 활성화되는 이 상황이 있으면 탐구만 잘 보면 대학 가요? 이미 게임 끝나 있어요. 그 앞에까지 잘 못 봤으면. 그니까 제가 쓴소리, 팩트 폭행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잘 듣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는 잘 다지는 일만 남았지 뭐 하지 마세요. 새로이 사설 모의고사 사놨어도 풀지 마세요. 환불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1년 하면 돈 더 듭니다. 1년 더 하지 마세요. 저는 N수를 성공을 했지만 N수를 성공하는 거는 정말 정말 희박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N수생들 제가 뭐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지원할 때 많이 봤어요.
점수는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근데 삼수하고 사수하기 싫어가지고 결국은 내려 쓰는 경향이 커요. 그러면 충분히 점수가 올라가지 않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십상입니다. 그니까 여러분도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진짜 끝까지 열심히 달리세요.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풀지 말고 강의 듣지 말고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하면서 쭉 가세요. 네. 오늘은 이것만 전달이 잘 됐으면 저는 할 일을 다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듣느라 고생하셨고 방귀 뀌는 게 제일 쉬웠어요님, 수수님 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